네, 이제 여기는 이제 필수 개념 3. 원조에 대한 얘기인데, 원조에 대한 얘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 자, 부유한 나라에는 이제 약소국을 이제 원조해야 된다. 응? 이게 부유한 나라의 약소 원조인데, 윤리적 근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부유한 나라들은 약속을 꼭 원조해야 된다라고 보는 의무의 관점이 있습니다. 의무의 관점에서. 그래서 그 부유한 나라가 약소국에 대해서 원조라는 것 그 자체가 윤리적 의무다. 그래서 약소국 사람들이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그 근거들은 다 달라요. 근거들은 다 다르다. 자, 하나씩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싱어부터 살펴봅니다. 자, 싱어 우리 동물윤리에서도 봤고 시민불복종에서도 봤어요. 싱어의 핵심은 뭐죠?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그래서 자, 싱어는 뭐라 그러냐면 자, 모든 사람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공리주의잖아. 고통을 감소시키고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결국 총합, 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의무라고 본다. 자,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한 10만 원 보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뭐 10만 원 보내면서 술 한 번 안 먹고 10만 원 보내야지. 오늘의 술자리는 패스다. 이러고 10만 원을 보냈어. 그럼 제가 오늘 술 안 먹어서 감소하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또 아프리카 사람들 그 10만 원을 받으면서 증가하는 행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게 감소하는 행복보다 그 원조를 받는 사람들의 증가하는 행복이 더 크다면 자, 공리주의적으로 봤을 때 공리주의가 뭐 최대 다수, 최대 행복 우주 전체가 아니라 지구 전체 행복의 총합의 크기로 봤을 때 행복의 크기가 뭐해? 커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나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큰 희생을 요구하지 않고 그런 아프리카나 이런 사람들을 원조했을 때 그 사람들 행복이 늘어난다면 그건 원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싱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 국가의 국민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뭐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세계 시민으로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조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이 싱어의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싱어는 논리가 늘 일관적이에요. 동물 윤리 할 때, 시민불복종 할 때, 심지어 세계 원조 할 때도 다 일관적이야. 그래서 동물 윤리 할 때 우리 배웠던 얘기 중에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기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그래서 나의 이익과, 그러니까 원조자의 이득과, 원조 주체, 원조 하는 사람의 이득과, 원조 받는 사람의 이득을 뭐하게 고려해야 된다? 평등하게,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나에게 작은 희생이 있고 그 사람에게 큰 행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원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1%의 원칙 이런 얘기해요. 우리가 남는 소득의 1% 정도는 기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싱어는 그래서 이제 싱어가 강조하는 건 그래서 뭘 강조해요? 개개인의 복지를 강조하죠. 개개인의 복지. 그래서 개개인의 복지, 행복 증진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게 싱어예요. 행복 증진이 목적이야. 행복 증진. 공리적 관점은 결국 그거잖아. 그래서 행복 증진이 목적이다. 행복 증진이 목적.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원조를 해야 된다. 싱어는 늘 이 공리주의 관점에서 심플하게 세상을 봅니다. 자, 칸트 같은 경우는 타인의 곤경에 무관심한 태도는 보편적 윤리에 어긋난다. 우리 정원 명령에 어긋난다 이거죠. 그래서 약속에 대한 실천은 도덕적 의무이다. 근데 칸트 출제되지 않아. 걱정하지 마. 칸트 됐어. 칸트가 할 말일 것 같잖아. 이 정도만 보시면 돼. 자, 그런데 이제 롤스는 어떠냐? 자, 롤스 선생님은 또 이제 이 또 단원마다 하시는 얘기가 좀 다릅니다. 아주 꼼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주제마다의 또 나름의 논리들을 다 새롭게 구성을 하시는 거죠. 자, 롤스가 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난한 것이 그게 단순히 어떤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인들을 아무리 도와줘도 그 사회가 엉망이면 이게 답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10년 동안 원조해가지고 어린아이가 이제 성인이 됐어. 그랬더니 이제 편지가 오는 거야. 선생님 원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래서 해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는 거야. 원조한 사람 얼마나 허탈하겠어. 내가 원조했더니 해적이 되다니.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그 사회의 문제란 말이야. 빈곤 이런 문제는 결국 사회의 문제야.
그래서 롤스는 개개인에게 원조하는 게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이 없다. 그럼 뭘 해줘야 된다? 그 사회에 좋은 사회로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 사회를 좋은 사회로.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응?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는. 자, 질서정연한 사회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 사회 같은 사회예요. 자유로운 민주국가를 말하는 거죠. 자유로운 민주국가. 어느 정도 그 사회 체제가 잘 잡혀 있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정연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자,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 정확하게는 이제 만민이라고 표현해요. 롤스의 표현. 만민이라고 표현해요. 만민. 이게 더 친숙할 거예요. 국민이라는 표현은 잘 안 쓰고 문제에서 만민이라고 나와요.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자, 불리한 여건의 사회에 사는 다른 국민들. 불리한 여건의 사회. 자, 이건 뭐라고 하냐면 고통받는 사회라 그래요, 여러분. 고통받는 사회. 불리한 여건 사회 중에서도 고통받는 사회라는 게 있어요. 고통받는 사회.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 대상이 된다. 고통받는 사회.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 대상이에요. 고통받는 사회. 그래서 롤스의 목표는, 자, 롤스의 원조의 목표는 뭐냐면은, 롤스의 목표는, 자,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이게 롤스의 원조의 목표예요.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게 롤스의 목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이 개개인 도와주는 것은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그 나라를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롤스의 원조의 목적은 뭐냐면은 인권 보장이기 때문이에요. 인권 보장이 목적이야. 인권 보장이 목적이다. 자, 싱어는 뭐였죠? 행복 증진이 목적이었죠. 롤스는 뭐야? 인권 보장이 목적이. 인권이 보장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그 사회가 엉망이기 때문에 그래. 무슨 사회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이기 때문에. 고통받는 사회가 뭐야? 사회 체제가 엉망인 거야. 사회 체제가 미비한 건. 사회 체제가 민주적인 사회 체제가 작동을 하지 않아. 아프리카 이런데 애들이 빈곤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원이 부족한 것, 식량 자원이 부족한 것보다 걔네 맨날 내전하고 부족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내전하고 그래가지고 사회 체제가 제대로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그 빈곤 상태가 있다는 거야. 소말리아 뭐 이런 나라들. 자, 그래서 롤스가 얘기하는 롤스가 얘기하는 원조는 사회 체제에 대한 원조예요. 이것은 체제에 대한 원조다. 체제에 대한. 롤스가 말하는 원조는 그 어떤 개개인의 복지에 대한 원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원조다? 체제에 대한 원조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체제에 대한 원조. 자, 그래서 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가난하더라도 빈곤하더라도 이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빈곤하지만 질서정연한 사회는 그래서 뭐야?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케이? 원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좀 더 가볼게요. 롤스 관련해가지고 좀 더 가보면은 롤스 관련해서 좀 더 가봅니다. 롤스 관련해서 여러분 이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있어요. 자, 질서정연한 사회가 목표야. 질서정연하지 근데 않은 사회가 있다고 해보자. 사회체제가 이제 잘 잡혀있지 않은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 이게 근데 두 가지가 있어요.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두 가지가 있어. 자, 고통받는 사회가 있어요. 고통받는 사회. 고통받는 사회는 뭐라고요? 이거 원조 대상이라고.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기 위한 대상이 되는 거야.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 해줘야 돼. 그런데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다 고통받는 사회는 아니야. 예를 들면 무법국가라는 게 있어요. 무법국가. 자, 무법국가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을 무시하고 설치는 국가야. 깡패라고 보시면 돼. 깡패국가야. 깡패국가. 독재자가 통치하고 옆 나라 막 협박하고 우리 핵 만들 거야. 니네 가만 안 둬? 뭐 이러는 거야. 어떤 국가가 떠오르죠. 뭐 여튼 이런 국가가 무법국가야. 근데 무법국가를 원조하면 그 독재자가 이상한 데 돈을 써버릴 거야. 오히려 뭐야? 옆 나라들 괴롭히는 데 더 힘을 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법국가는 원조 대상이 아니에요. 무법국가는 무력 개입 대 혼내줘야 돼. 무법국가는 무력 개입 대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롤스가 자 정리해보자. 자, 질서정연하지 않은 모든 사회는 원조 대상이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뭐 고통받는 사회는 다 원조 대상이야.
그렇지만 이 옆나라 괴롭히는 깡패 같은 무법 국가는 무력 개입 대상이기 때문에 아니야. 그러니까 비민주적인 국가라고 해서 다 원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고통받는 사회가 원조 대상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제 같은 걸 도와줬어. 그 나라의 어떤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도와줬단 말이야. 자, 그럼보다 더 이상 원조 대상이 아니에요. 자, 빈곤하지만 질서적인 사회가 되면 원조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 그리고 롤스는 이 차등의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차등의 원칙이 뭐였어? 야, 이 정도는 이제 기억해야지. 앞에서 다 배운 거. 차등의 원칙은 뭐야?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거. 응? 그래서 뭐 가장 가난한 국가에게 뭐 우선적으로 원조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롤스의 원조의 대상은 뭐야? 고통받는 사회란 말이야. 고통받는 사회. 그래서 무슨 최소 수혜자, 누가 최소 수혜자냐? 그 최소 수혜에게 최대 혜택을 줘야 돼. 이런 건 국제사회에 적용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 차등의 원칙을 비롯한 그 공정으로서의 정의 있죠. 차등의 원칙을 비롯한 그 공정으로서의 정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는 어디서 정했어? 무지의 베일에서 정한 거야, 여러분. 무지의 베일. 우리가 뭘로 타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에서 정한. 그건 개개인 간 정한 거야, 이 정의의 원칙들은. 어떤 국가 간의 관계에 적용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 중에서도 차등의 공정으로서의 정의 자체를 국제사회에 적용하지 않고, 이제 분배와 관련 있는 게 특히 차등의 원칙이잖아요.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에. 그럼 국제사회에 뭘 적용하느냐? 공정으로서의 정의 아니면 뭘 적용하느냐? 국제사회에서는 여러분 만민법을 적용합니다. 만민법. 만민법을 적용하는데, 그냥 뭐 너무 자세한 만민법의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제사회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적용하지 않고 만민법을 적용한다.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근데 만민법의 내용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거야. 자, 질서정연한 사회에 있는 만민들은 불리한 여건에 사는 사람들이 이 질서정연한 사회의 만민이 되도록 도와야 된다. 요겁니다.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게 만민법의 내용이에요. 너무 뭐 이렇게 자세히 들어갈 건 없다. 일단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 정도. 자, 그리고 롤스의 이런 입장은 뭐라 그래? 국제주의적 관점이라 그래요. 자, 왜 국제주의야?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떤 국가인지를 보니까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국가 간의 경계와 국가 간의 관계를 고려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국제주의적 관점이라 그래요.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원조의 대상을 바라보는 것.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어떤 국가인지를 봐야 원조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국가 체제를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국제주의적 관점이라고 하고, 싱어 같은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어느 국가 사람인지, 그 원조받는 사람이 어느 국가 사람인지 따지지 않아. 우리 그냥 세계 시민으로서 도와주는 거야. 그게 세계 시민주의적 관점이에요. 국가를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싱어와 롤스 핵심적인 사상 딱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원조에 대한 이야기였다. 자, 그리고 베이츠는 출제 안 됩니다. 그냥 읽어보고 딱 넘어가시면 돼요. 자, 롤스는 뭐라 그랬어요? 차등의 원칙은 국제사회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자, 근데 이제 베이츠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냐면 이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가 빈곤 원인이니까 차등의 원칙도 국제사회에 적용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제 최소 수혜자, 최소 수혜국에게 우선적으로 원조를 해줘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근데 베이츠 출제되잖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누가 있냐면 노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직. 롤스의 영원한 라이벌 노직 아니야. 우리 분배정에서도 그렇잖아. 롤스는 뭐야? 차등의 원칙, 최소 수혜자들에게 최대 혜택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국가의 어떤 적극적 개입을 인정하는데, 분배정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조가 아니라. 노직은 뭐래? 소유 권리론? 이러면서 국가는 그 소유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교정 정도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노직의 입장이잖아요. 이 원조에서도 똑같은 논리야. 노직. 자, 부유한 나라가 약속에 대해서 원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자율적인 선택이어야 된다. 그래서 뭐야? 자선이라고 하는 거야. 자선. 그러니까 자유로운 선택이지 그걸 누가 강요할 문제는 아니다. 이거. 그래서 자유주의에 근거하여 개인이 사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는 있지만, 이거 좋아. 사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 좋다 이거야. 응? 이거 굿이야, 굿. 사적으로 가난한 사람 개인이 판단해서 도와주는 건 그 사람 자유야. 좋은 거야. 하지만 이것을 의무로 하면 안 된다.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해되죠? 그래서 사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좋아. 좋은 거야. 윤리적이야, 윤리적. 자발적으로 돕는 건 윤리적이다 이거야.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건 좋은 일이고 권장할 만한 일인데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자발적으로.
근데 그걸 의무로 한다든가, 의무 강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죠. 의무로 하고 강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롤스나 싱어나 이런 사람들 다 뭐야? 원조를 의무로 보잖아. 의무로. 싱어는 어떤 개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무로 보는 거고, 롤스는 어떤 그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의무로 보는 건데, 자, 그렇게 의무로 봐서는 안 되고 자유로운 선택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역시 뭐야? 이 원조를 위해서 세금을 걷게 되면 그건 뭐야? 그건 소유 권리 침해다. 결국 뭐야? 강제 노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것도 앞에 분배정에서 나왔던 얘기랑 똑같죠. 그래서 원조를 위한 과세는 원조를 위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면 과세는 역시 뭐야? 강제 노동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강제 노동과 같다. 그래서 원조는 개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지만 그거를 뭐 의무로 하거나 강제하면 안 된다. 누구의 입장? 노직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뭐 약소국 원조의 책임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옛날에는 원조를 받는 국가였는데 이제 원조를 하는 국가가 됐죠.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이런 나라. 이 뭐야? 국뽕 맞는 소리인 것 같긴 하지만 하여튼 진짜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원조 받는 국가에서 원조 하는 국가 된 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사례다. 대단하다. 입지전적이다. 그래서 과거 빈곤 국가였을 때 원조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그런 나라들을 원조하고 도와주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가서 보시면 그래서 부유한 나라가 이제 약속을 원조하는 여러 가지 뭐 노력 형태들이 나와 있어요. 이런 건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냥 눈으로 슉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원조의 형태 보면 이제 식량 자원 쌀 같은 거 지원하는 거죠. 아니면 뭐 현금을 지원한다든가 뭐 뻔한 얘기고, 아니면 기술을 도와주는 거야. 약속의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서 기술을 이제 제공한다. 그래서 교육, 전문가 파견, 정책 기술 자문, 기술 개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준다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자연재해 같은 게 생겼을 때 긴급 지원을 제공해준다. 자연재해, 전쟁, 질병이 초래한 이런 상황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식량, 의약품 긴급 지원하거나 구호인력 파견. 뻔한 얘기 슉슉슉 보시면 되고. 약속 원조의 유의점 한번 볼게요. 약속 사람들의 자존과 존엄을 훼손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이제 지원해주는 것이지 그걸 어떤 강요한다거나 억압적으로 느끼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강자의 시혜라는 우리가 베푸는 은혜다. 이런 관점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개별 국가의 현실적 상황과 필요에 부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고, 즉각적인 지원하는 단기적 해결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주려는 시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여러분 별로 중요하지는 않고,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 여기 옆에 있는 것도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옆에 있는 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뭐야? 여기 딱 원조하면 세 사람 기억하시면 돼. 뭐야? 싱어, 롤스, 노직, 요 세 사람 비교가 핵심이다. 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싱어와 롤스 비교하는 거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